요새 M도 체험보다 제일 많이 나가요. 일찍 됐어요. 그럼 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나가야 돼. 대책은 누구? 주인공이시죠? 본명정 국보축제는 모습은 새해 벽두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출판팀은요, 지금까지 흘린 그 땀의 의미와 또 새로운 꿈을 향한 그의 열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고향 본부, 그 이웃들, 그리고 또 가족, 그 모두를 사랑하는 저자의 가자는 길은 어떤 길인지 여기에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시순에 따라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주시면 몸이 불편하시면 앉은 자리에서 예를 펴주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동부 출신은 아니지만요.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메우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만으로 여러분에게 동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그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요. 모두 깊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계셨는데요. 내일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이고도 주말이라서 많이 바쁘시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효대 자유한국당 울산시 동부 당협위원장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광역 시장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성민 전 중구청장님도 저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신장렬 전 울주군수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전 국무총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광봉 전 국무회장님 자리를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최영민 강원인 제1교회 담임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중 울산광역시 동의정회 회장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영국 중구국회의원 후보자님 자리를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자유한국당 동부당원협의회 고문단비를 이렇게 일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일괄 소개를 함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지 울산동부당원협의회 고문대표님, 권만순 울산동부당원협의회 상임위원님, 권득시 고문님, 송시상 고문님, 임재용 고문님, 김국유 고문님, 박내석 고문님, 김우태 고문님, 서남정 고문님, 이준걸 고문님, 최신혜 고문님, 배정훈 고문님, 문석정 고문님, 안옥치 고문님, 이문호 고문님, 김병호 고문님, 서성규 고문님, 이동원 고문님, 김승훈 고문님, 김판구 고문님, 백찬영 고문님, 김영찬 고문님, 박수길 고문님, 정혜성 고문님, 권원복 고문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임위원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 서기돈 위원님, 장대익 위원님, 장세근 위원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부위원장님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수석부위원장님, 김창현 부위원장단 간사님, 권인호 부위원장님, 유영수님, 전봉일님, 양동희님, 그리고 김종달님, 천대호님, 서규현님, 이영희님, 유세봉님, 오진현님, 김영빈님, 김태수님, 박광식님, 서정식님, 이영훈님, 원수일님, 김정근님, 장경민님,
전문봉님, 강원범님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동부당협 특보단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찬영님 특보단장입니다. 그리고 김정현 특보님, 김은희님, 오영노님, 이상실님, 신재환님, 송동원님, 이명숙님, 이양가님, 김태용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동부당협위원회 위원장단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석자 공동여성선대위원장님, 김청자 선대위원장님, 김종인 여성총괄선대본부장님, 박상자 지역봉사위원장님, 한대희 고령화 대책위원장님, 김미숙 여성자문위원장님, 강영근 청년위원장님, 이재마 디지털위원장님, 김주현 장애인위원장님, 권순자 차세대 여성위원장님, 조성동 소상공인위원장님, 이주만 국민안전위원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주 정겨운 분들 만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새해 덕담으로 복 많이 받으시오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만 다들 이거 금년 안에 진짜 우리에게 복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한편 좀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로도 그렇고 동구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중요한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때 그것이 바로 금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또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되는 그런 새 벽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시점에 가지 않은 길을 또 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책의 출판 기념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우 우리 권명호 동구청장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 권명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 겪게 되었습니다만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참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늘 그러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있어서 미워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래 써놨습니다만 전화만 오면 시장할 때는 전화만 오면 덜컥 겁이 납니다. 국회의원 할 때는 별로 겁이 안 나더라고요. 지역구가 달라서. 그런데 시장할 때는 전화 오면 겁이 덜컥 나는 게 또 돈 내놔라 그러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돈 내놔라 그러는데 실제로 동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데다가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던 시기에 동구청장을 맡으셔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시가 돈을 안 보태면 안 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찾아도 오고 전화도 오고 어떤 때는 제가 살짝 몰래 동구에 어디 좀 현황을 파악할 일이 있어서 살짝 몰래 갔는데 언제 또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딱 현장에서 브리핑한다고 브리핑 자료를 딱 내놓고서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딱 발목을 잡으시고 해서 한편 굉장히 부담스럽게 됐지만 그만큼 열정이 넘친다. 내 동네에 내 살림 내가 꼭 챙겨야 되겠다는 의지를 참 강하게 가진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 오면 겁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애정 있는 분이라는 마음 때문에 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또 조금 저와 비슷하게 좀 이상한 실현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실현의 과정을 겪으면서 더 성숙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아마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무엇보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키워왔고 또 그동안 계속 발휘해왔던 그 열정 또 거기에 더해서 가지고 있는 추진력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울산을 위해서도 동구를 위해서도 앞으로 좋은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시장 하면서 이게 울산 동구에 울산 시립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됐던 게 육아지원센터를 처음 울산 시립시설로 동구에 처음으로 입지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대왕별 아이 놀이 하던 거기도 넣고 주차장 확보하거나 이런 일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앞장서서 해주시는 바는 저는 거들어서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울산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나 또 우리 권 청장님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면서 잘 지원한 일에 작은 힘이지만 보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명호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어디로 가야 될지 가지 않은 길 가겠다 하는 그 의지가 어디 길일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늘 관심 가지시고 또 그리고 저희 바람이 있다 그러면 그 뜻이 잘 이루어져서 꼭 소원 성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이 자리에 오고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부탁을 해오셔서 제가 거절을 못하고 여러분들은 정치인 권명호 전 청장님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다니셔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우리 권명호 안수 집사님은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걸 저는 보잖아요. 주일에 그 바쁜 청장을 하실 때도 한 번도 안 빠지시면서 주차장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건 돈이 안 나가요. 권력도 없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봉을 들고 주차봉사하시고 식당에서 온 성도님들 밥 먹고 나면 대걸레 아시죠? 그거 들고 식당 치우시고 담당 때가 오시면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 출간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저에게 미리 책을 주셔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니까 읽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쭉 한번 훑어서 읽었습니다. 305-2번지 방어동 이걸로 시작해서 끝이 구청장 2임사로 책이 끝나더라고요. 지금까지 간 길을 책에 쓰셨고 또 앞으로 가지 않는 길이란 제목으로 책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집사님과 많이 제가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늘 한결같이 느꼈던 게 이 지역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전 이 지역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믿는 하나는 앞으로 가지 않은 길을 가실 때도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가실 거다.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책 출간을 축하드리고 가지 않는 길 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또 동구 주민들의 성원 또 거기다 조금 보태서 제 기도까지 더해져서 넘치는 복 받으시고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은희 목사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께 엄경 전 동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 우리 사회자님 소개하셨는데 정말 빠진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제일 소중한 분들이 우리 동구 주민이고 또 우리 이웃입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여기 자리에 하신 분들 다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기 전남 고흥에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후배들이 또 오신데 유경남 후배와 또 남수일 후배가 오신데 어디 계신가요? 감사드리고 또 우리 셋째 형님의 그런 군대 친구분들인데 서울에서 또 오셨습니다. 우리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강진식 형님과 형수님하고 우리 이훈 형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훈 형님은 그 동생이 가수입니다. 이현이라고 옛날 가수인데 그분의 또 형님이신데 우리 아직도 인연을 이어오고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타각수 전 우리 현대중공노조위원장님도 자리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서진권 우리 농협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초등학교 때 은사님이십니다. 우리 권두호 선생님인데 우리 책에도 또 글 한 편 주셨는데 우리 서예가로 항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두호 선생님. 우리 또 제 대학의 또 은사님이십니다. 우리 장경기 교수님 오셨는데 아까 소개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김성춘 우리 은사님께서는 아까 또 소개를 드렸지만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덕혜옹주 아시죠? 덕혜옹주 소설 그 작가님이신 우리 권병 선생님
조금 이따 출연하실 건데, 오셔서 감사드리고. 그 비밀인데, 그걸. 그렇습니까? 우리 제 친구이자 또 수필가인 우리 전성현 친구입니다. 우리 또 책, 하는데 또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제가 졸업한 학생고등학교 8회 동기 회장님도 오셨고, 사무국장님도 오셨고,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인데, 다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진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규수 선배님, 우리 현대중공업의 임원으로 나오셨는데, 아직도 고향을 지키고 계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구 사람입니다. 동구 사람. 방어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결혼하고, 또 앞으로 이제 지금도 살고 있는 순수한 동구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구의원도 거치고 시의원도 하고 구청장까지 하면서 정말 우리 동구를 사랑하고 특히나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그런 기억과 또 부끄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이지만 또 엮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모시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 동구청장님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받으신 그 책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또 책에 있지 못한 또 오늘 전 동구청장님 마음속에 그리고 또 생각 속에 있던 얘기들을 여러분께 좀 들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뭐 긴장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예, 마이크는 드시고, 예. 네. 제가 이제 우리 그 기획하는 분한테 네. 제발 사회는 김상명만 좀 빼달라. 너무 잘생겼으니까 제가 좀 위축될 것 같아서 빼달라는데 결국은 네. 그 사람이 오셨군요. 네. 이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어쨌든, 예. 이왕 제가 왔으니까요, 예. 그, 인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접어주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첫 번째 자서전을 내셨어요. 305회 2번지. 그쵸?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책을 내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을 내시게 된 소감부터 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책을 내시게? 예,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동구 사람으로서 그동안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러한 조그만 이제 기억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꼭 책으로 좀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두 번째 그런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구청장 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고 네. 또 4년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주민과 만났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놓치고 흘리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라서 네. 또 다시 좀 비록 뭐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렇게 다시 엮어서 또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내실 때도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책을 내셨고 이번에도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책을 내셨는데요. 그때 책을 낼 때 그 느낌이랑 또 지금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책을 발견하실 때 그 느낌이랑 또 틀릴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히려 그때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는 못 모르고 그렇게 이제 내었고 또 그때는 이제 제가 지방의원으로 이제 쓰면서 선출직을 이제 2번을 거치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번의 이제 선거에 또 실패를 하고 좌절도 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제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또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두 번째가 더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해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에 또 달려있고, 또 그렇다고 못됐다고 후회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니까 앞으로 또 새로운 길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지만 또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내면서 또 그러한 불안감도 해소하고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로 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라는 게 물론 그 사람을 밑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걸 목표로 또 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불안감과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책은 그 전에 냈던 책보다는 뭔가 또 마음의 얘기들이 더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책 내용을 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 얘기도 들어있고요. 또 지난 12년간 행정 경험도 들어있는 걸 제가 책을 좀 훑어보면서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족 이야기 또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인연을 맺은 주위의 모든 분들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동구에 대한 이야기. 정말 제가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족의 소중함이 나만의 가족을 소중한 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소중하면 또 다른 가족인 나의 이웃들, 그 이웃이 또 사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성화가 되면 우리 동국민 전체에 대한 소중함 또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우리 동구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가족 이야기를 또 적었고, 네. 그동안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 또 우리 동구가 변화했던 이야기, 또 그리고 또 동구의 변화를 하면서 또 가슴 아픈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김수정 의원도 계시고 홍여전 의원도 계시고 아까 그천 의원도 계시고 아까 우리 또 강대길 후보도 오셨는데 정말 우리 동구에 일어났던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분사 또 물적 분할이라든지 또 자회사의 서울의 본사 이전 이런 것들도 아픔도 이 책에 담아서 작은 그런 역사로 남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기억이 나요. 그 도묘 전 농청님께서 그 색발하는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또 그 모습들도 이 책에 담겨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도묘 동구청장님께 드렸던 글들, 또 편지들도 책에 담겨 있고요. 또 도묘 전 동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도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 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책에는 가족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305의 2번지에도 가족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더 가족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그만큼 권명호 동구청장님께는 그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고향, 가족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예, 우리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가족이 또 소중하지 않은 그렇죠. 가족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저에게는 또 유다른 그런 경험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정말 좀 아프기도 하고 네. 좀 슬프기도 한 그런 그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우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갔습니다. 6살 때. 6살 때. 예.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때가 아주 이제 가정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병 같지도 않은 그런 병에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11남매입니다. 11남매. 11남매요? 예, 그 당시에 10번째로 제가 이제 태어났었는데, 네네네. 그때 아들만 7명이었습니다. 아들만 7명이어서 정말 아버지 그 당시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네. 그 부모의 심정은 이제 이해하겠는데 그때 저를 이제 그 7살 때 네. 그 서울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요? 예. 혼자만? 예. 네. 그 큰 형님의 이제 그 선배 되시는 분이 네. 서울에 이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네.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없어서 아, 저를 이제 양자로 그렇게 보내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좀 그 당시에도 좀 똘똘하게 생겼는지 네. 지금도 그러세요? 예, 그 아까 사진에도 보면은 네. 그 사진 한 장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그쪽 목사님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사진이었던 모양입니다. 아,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다. 예, 있는데 뭐 하기 받아줄 위해서. 수 있느냐. 네. 그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저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셋째 형님이 네. 저를 한 7일이라 그랬는데 7일인가 제 기억으로는 뭐 한 달도 넘는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갖고 예.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 데리러 왔어요. 아, 다시. 예. 예. 그래서 이제 고향에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7살 때 그런 이제 그 어린 심정에도 제 마음속으로 이제 다짐을 했죠. 어떤? 다시는 이제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고향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 그러한 다짐들이 그 제 마음속에 그 약속을 한 게 지켜지고 있고 다행히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작은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도 네. 동부를 떠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제 제 아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네. 제가 우리 동부에 그 신혼 살림을 차리고 아직까지 또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부는 제 고향이자 어떻게 보면은 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할머니와 그리고 형님들 큰 누나가 다 키워줬지만 우리 고향에 우리 대한항공원 앞에 떠오르는 그런 태양이 또 저를 네네. 그런 활기찬 기상도 불어넣어주고 또 우리 방아진 앞바다의 그런 그 넓은 품이 저를 품어줘서 이렇게 키워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고향이고 어머니이고 또 모든 것이라고 제 가족이고 네. 동부 자체가 저는 소중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사에 있어서 고향을 떠나게 되고 가족을 떠나게 됐다는 그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에 이 고향과 가족은 하나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책을 보면서 조금 정말 안타까웠던 게 우리 권명호 전 동부청장님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사진은 항상 이제 누나 그렇죠. 나 다른 형제들의 사진을 그렇게 네. 쓰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많이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향이라는 것도 어머니의 손길과 똑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과 고향이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동부라는 곳에 대한 애정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책을 내용을 보면 참 동부를 앞으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어느 정도길래 이 고향 동부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책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 고개를 넘는 것도 싫어하셔서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동부의 상징적인 이제 관문 지금은 뭐 울산대교도 생기고 네. 연포사 터널도 생겨서 이제 길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부로 들어오거나 또 나갈 때 남목고개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목고개를 지나갈 때는 내 동네를 또 이탈하구나. 들어오면은 내 동네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 이 표현은 제 아내의 표현인 것 같은데 네. 가슴이 덜컹할 정도는 아니고 네. 정말 잘 갔다 올게 우리 동부야
또 네. 갔다 오면 반갑다 동구야 할 정도로 저에게는 딱 들어오면은 또 제 집안에 들어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늘 60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동구가 그냥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또 우리 동구 주민들이 네. 또 모두 저희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커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년의 나이까지 오시게 되셨고, 그 어릴 때에서 중년에 오기까지는 혼자서 이렇게 지낸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 또 늘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그 분이 바로 사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 내용에도 사모님과의 만남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연애 얘기가 또 사실 잠깐 궁금하거든요. 원래 얘기 듣다 보면 연애 시절 얘기가 참 재밌기도 하거든요. 이 두 분은 과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는지 참 그게 또 궁금해요. 어떻게 처음에 만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 2학년을 마치고 네. 이제 현역에 입대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강원도 인제원통 네네. 아우. 12사단 지역에 네. 이제 가서 2년 이제 몇 개월을 마치고 이제 복학을 하려고 이제 하는 해에 네. 그때 이제 봄에 이제 대학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뭐 이제 파트너가 없어서 누가 소개를 해줬었는데 네. 그때가 아마 84년도 제대해서 85년도 복학해서 85년도 3월 23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23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군대에 입대한 게 3월 23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3년 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월 23일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지금 계속 같이 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게 억울해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예, 네. 아니 선 한 번 정도는 네. 이렇게 한번 보고 네.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와서 후회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사모님과 살아오신 것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때 한번 선이라도 한번 보고 사모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예. 아마 선을 봤을 때 그렇죠?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요, 선을 봐도 사모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책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아는데 공명원 그 청년님께서 매일매일 같이 도시락을 사모님께 싸드렸대요. 이게 저는 좀 사실 이해가 가거든요. 그게 네. 조금 이제 와전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셋째 형수님이 제 도시락을 이제 사줬는데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이죠? 네,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도시락을 잘 안 사오더라고요. 예.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만나거나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나눠 먹는. 바친 건 아니고 네. 바친 건 아니고 지금 좀 마음이 좀 본인이 위력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무조건 드렸을 텐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네네. 못해도 이렇게 좀 이웃 이제 그런 마음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걸 또 아시는 거죠. 예, 이제 같이 나눠 먹고 또 도시락 하나에 네. 옛날에 또 학교 앞에 그 라면 네네. 라면 2개 시켜서 그 말아 먹고 네. 이제 늘 그래 같이 해왔죠. 그래서 그게 예. 아마 좀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명원 청년님과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하시죠. 그랬다 그러면 제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아마 그런 것도 네. 일정 부분에 작용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아니, 첫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딱 드셨어요? 근데 첫 눈에 막 그렇게 확 눈에 띄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점점 어떡하지? 네. 시가되게 또 식구들도 좀 계시니까 제가 조금 수위는 조절하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키도 크고 네. 그때 이제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네. 그래서 참 좋은 학생이구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꾸 만나 보니까
정이 들고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사모님 모실 거예요. 네. 다 듣고 계세요, 지금. 예. 사모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고명호 청년을 만나셨는지 이따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모님 만나셨고 결혼하시면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또 사시게 되셨어요. 정치인으로서 살다 보면 물론 고명호 청년님도 정치인으로서 삶의 고달픔과 힘듦도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가족들도 사실 힘들잖아요. 정치인의 아내로서,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삶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모습을 또 옆에서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정치를 하게 되면 본인 당사자도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네. 남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또 주민들에게 또 미안한 심정도 가지게 하고 사실 구청장 4년 하면서 덜 모자랐던 게 잠입니다. 잠. 정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잠이 모자라서 힘들 경우가 있는 그런 게 우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런 게 일상인데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제 그 배우자라든지 이제 자식이라든지 저는 이제 딸이 하나 있으니까 딸이라든지 또 이제 형제들 부모 형제들이 굉장히 주변에 굉장히 또 공인의 그런 가족으로서 굉장히 또 모범도 보여야 되고 조심스러운 게 많죠. 조심스러운 게 굉장히 많고 또 남의 큰 소리 하면 또 못 치고 네. 분명히 본인이 잘했다 싶어도 또 이웃들이 뭐라고 하면은 또 죄송하다고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까지 예. 자신이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러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남한테 싫은 소리도 할 수도 없고 항상 받았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만 간직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셨지 않으셨을까. 예, 정말 많이 힘든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속으로 눈물도 좀 많이 예, 흘리셨을 거고. 그렇죠. 예. 옷 같은 것도 네. 제대로 또 명품 같은 거, 물론 형편이 안 돼서 네. 좋은 옷은 못 입지만 또 조금 남의 눈에 띄는 것도 입으면 또 그게 또 그가 들어오면 또 머리 스타일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좀 휘날린다든지 이러면 또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 그렇죠. 반지나 시계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형편이 좋은 정치인들의 아내나 가족들은 그런 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지켜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참 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아내와 함께했던 가족들의 또 힘든 부분도 얘기를 들었는데 아내께서 이번 책에 또 편지를 쓰셨어요. 그 편지 내용을 저희들이 좀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그 고명호 전 동구청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설 덕혜옹주의 작가이십니다. 우리 권병 선생님께서 우리 이선자 사모님의 편지를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권병 선생님을 무대로 모셔서 사모님의 그 내 남편 권병호에 대한 편지를 여러분께 낭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모셔볼까요? 너무 불빛이 밝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덕혜옹주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 권비영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보니까요, 까맣게 잊어버렸던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동구에서 살았었어요. 지금은 동구에 살지 않지만 그때 살았던 아파트 이름이 지금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그게 어디냐면 파라다이스 아파트라는 데인데요. 예, 거기 살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지금 권명호 전 청장님 뵙고 생각이 든 게
동굴을 파라다이스로 만드시려고 나오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파라다이스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얘기하시는 청장님 앞에서 더구나 부인께서 쓴 편지를 제가 읽으려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뭐 본인이 아니니까 감정 전달이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감정을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세가 좀 이해해 주세요. 내 남편 권명호. 인생의 반을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이 점점 커져 마침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간다는 것. 참으로 특별하고도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백하자면 내 남편 명호 씨는 처음 만날 때부터 눈에 확 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남자였죠. 내가 좋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한 번 제대로 안 했지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마음으로 전할 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명호 씨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하고 묵은 것에 손이 더 가게 마련입니다. 남편은 병적이라고 할 만큼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천성이 검소한 탓도 있겠지만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그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곁에 두어야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에는 20년도 더 된 살림살이가 수두룩합니다. 내가 투정반 농담반으로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런 성격 때문이 아니냐고 하면 남편은 웃으면서 그 습관 덕택에 마누라도 안 바꾸고 오래 쓸 텐데 그런 건 당신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난 꼭 그 말 때문만은 아니지만 남편을 믿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보여준 인간관계 속에서 충분히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륜과 인정을 저버리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냐고 눈앞의 실리보다는 사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12년 남편은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꽃길을 걸어온 것도 같을 테지만 곁에서 지켜봐온 저는 잘 압니다. 처음 구의원에 출마할 때 저는 그 길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왜 굳이 정치를 하냐며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나는 정말 싫었거든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이 좋았고 정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앞길을 헤쳐나갔습니다. 흔히 정치인 아내의 제일 덕목을 내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멘토라고 불러줍니다. 안에서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바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그런 면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아주는 멘토라고 말합니다. 낯간지럽지만 나는 그 소리가 싫지 않습니다. 아내와 멘토 사이, 남편과 정치인 사이를 오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내 남편 명호 씨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전화기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로 우리 아내분의 편지를, 책에 담긴 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선자 여사님을 무대로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선자 여사님, 무대로 좀 올라오시겠어요? 네, 여러분 박수로 좀 맞이해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보이시고요. 처음 뵙는 분처럼. 예. 첫 손자리는 아니시겠죠. 네. 자,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네. 자,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 분 다 서로 그렇게 첫 자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나 봐요, 첫 만남이. 예. 좀 마이크 좀 크게 들어주시고요. 이선자 여사님께서는 남편분의 첫 모습이 정말 편지처럼 그렇게 첫 느낌이 확 오지는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을 주시게 되셨어요? 그때는 네. 대학교 3학년 때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되는 형편이라서 네. 도서관에 잘 가지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남편은 도서관 학파고 저는 도서관 주변 학파로서 예. 주변. 예. 예. 근데 참 공부도 잘하고 문생이고 마음이 참 따뜻하고 말을 표현을 하지 않지만 네. 말보다는 항상 행동이 먼저 앞서서 저를 잘 챙겨주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주시게 됐고 네. 이제 결혼까지 하시게 되셨나? 결혼 생활 하신 적이 이제 얼마나 되셨죠? 지금? 29년? 29년? 9년하고 연애 7년에서 36년 살아왔습니다. 연애를 7년 동안 하셨어요? 좀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이 남자 선택할까 말까. 근데 선택은 지금은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남편의 아내로서 또 정치인과 행정가로서의 남편의 아내로서 물론 기쁜 일도 많으셨을 거고 참 힘들었던 일들도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전춘영님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힘든 점과 기쁜 점을 좀 나눠서 여쭤볼 텐데 그래도 먼저 좀 기뻤던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기뻤던 일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것들이 많이 기쁘셨나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네.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첫 딸을 낳았을 때가 예, 그때가 평범한 삶 속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딸의 이름도 참 예뻐요. 그렇죠? 예, 아침. 예. 그렇죠. 아침이라는 이름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신 겁니까? 제가 이제 아침이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또 남들이 안 쓰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민을 네. 하다가 동주민센터에 등록을 늦게 해서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예. 근데 고르고 고른 게 아침이라고. 네. 우리나라 옛날 이름 조선이잖아요. 네. 조선. 해 뜨는 꽃. 네. 그리고 뭐 아사달 이런 게 다 해하고도 상관이 있고 그래서 또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동구가 간절곶보다 1년 365일을 따지면은 한 200일 이상을 우리 동구가 해가 더 빨리 뜹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작 이제 1월 1일 날 그 시점에 만 0점 몇 초 차이로 간절곶하고 차이 나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동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해가 빨리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 구의원 첫 선거 때 슬로건이 참 살기 좋은 아름다운 아침의 마을로 만드는 것이 꿈이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제 아침이란 단어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그래서 아침은 또 희망이고 그렇죠. 또 아침 새로움이고 또 아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이라고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점심은 어디 있노 저녁은 어디 있노 이래서 왜 점심과 저녁은
그냥 아침만으로? 예, 너무 바빠서. 점심, 저녁은 걸렸습니다. 아, 네. 그때 아침 일어났을 때가 가장 기뻤던 일이고. 꼭 그 남편과 관련된 좀 기쁜 일은 또 없을까요? 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현지 구청장 시절 때 네. 워낙 동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힘든 지역을 맡아가면서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김기현 시장님께 저는 힘든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데 장가를 갔는데 어려운 지역을 맡아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청장을 하면서 이렇게 동구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성취했을 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행복했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네. 그때마다. 네. 아, 그렇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기뻤던 일이 있다면 또 반면에 힘든 일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살면서 힘든 건 많지만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2018년도에 네. 선거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믿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한테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때가 사실 솔직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사실은 뭐 힘든 부분들이 큰 것들로 힘든 것도 많지만 아마 공명하는 사람의 또 정치인과 행정가의 아내로서의 그 하루하루의 삶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모님 모시고 힘든 점과 기뻤던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동구청장님까지 12년 이렇게 행정력을 해오셨습니다. 물론 정치인도 이렇게 지내오셨습니다만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좀 다른 길, 새로운 길을 이제 걷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새로운 길,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차를 이제 운전을 하는데 새로운 길, 가지 않은 길에 갈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조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는 길은 굉장히 익숙해서 운전하기도 쉬운데 가지 않았던 길은 굉장히 이제 운전만 하면 차가 가주는데도 힘이 드는데 그렇지만 늘 이제 생활에 안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길도 또 도전을 해보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떠한 역할을 주어지면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있어서 이제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도전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아내분과도 많은 상의를 좀 하셨죠? 예, 당연히 이제 아내하고 이제 상의는 하는데 네. 사실 구의원 시작할 때부터 줄곧 이제 반대를 많이 네. 해왔습니다.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이나 또 친지들, 뭐 형제들까지도 다 힘이 드니까 굉장히 만류를 하는데 그래도 만류하지만 또 반대도 하지만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또 기꺼이 도움은 또 해주고 또 많이 도와주고 내조를 잘 해줍니다. 그 편지에서 썼던 것처럼 그 멘토로서 또 지원을 해주시니까 또 이런 도전에 새로운 길에 대한 마음을 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그동안 몇 번의 선거에 임하면서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꼭 뭐 이 선거에서 이기겠다, 꼭 되겠다 이런 욕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꼭 한 가지 욕심도 있으셨어요. 바로 딱 한 번 동구청장은 더 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지역에 살면서 한 30년 전에부터 이제 제이시라는 곳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제 그 동해 중자치위원이라든지 이제 학교의 운영위원이라든지 하고 이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겪었습니다. 근데 구의원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네. 또 시의원도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렇게 뭐 그 자리에 큰 그런 이제 욕심이 있어서 이제 이런 선출직에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을 이제 그러고 이제 구청장에 도전해서 이제 바로 됐는데
3번의 선거에 이제 한 번도 실패도 없이 그렇게 했고, 사실은 구청장 꼭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추진해왔던 그러한 사업들을 좀 마무리도 하고, 네. 또 새롭게 계획 잡은 것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께 일을 한번 더 시켜달라고 굉장히 호소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또 부족하고, 네. 그 당시에 또 정치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가 속한 당에 그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김기현 시장도 오셨지만은 또 그 최근에 불거 나온 그런 뭐 여러 가지 네. 일들로 인해서도 그런 바람이 많이 작용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지금 일 못하게 됐는데, 또 그렇다고 주민들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거스르거나 그럴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역할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그 동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동구를 어떻게 해서 더 발전시키고 또 동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4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한 번 더 동구청장에 대해서 내가 꿈꿔왔던, 내가 또 우리 동구민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그 동구청장을 꼭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애착이 갔는데요. 그 애착 갔던, 가졌던 동구청장에서 사실 낙선을 하시고, 이제, 삶을 사셨는데,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그 다음날, 참 뭔가 어색함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출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한 날부터, 다음날부터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때 그 기분이 저도 이상했거든요. 아마 보면 청장님도 그런 기분이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선출직을 12년을 했습니다. 구청장 포함해서. 물론 이제 구청장 때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 의원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일정들도 많은데, 또 헐 해왔던 일들을 갑자기 뭐 안 하게 되니까. 그렇죠.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서 저녁 때까지 굉장히 뭐 분주하게 다니는 편이었는데, 막상 아무 일도 없으니까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고, 네.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언론이나 또 이제 그게 있어도 계속 들려오는 소리들이 뭐 계획했던 일들이 변형이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속이 상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박탈감,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이제 외롭기도 하고, 또 사실은 한동안 굉장히 이제 뭐 그런 멘붕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신앙의 힘으로, 네. 또 주위 사람들이 또 격려로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임식을 하고 당분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사모님도 또 마음이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쵸. 옆에서 지켜보는 게, 그쵸. 아마 굳이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또 어떤 위로 말을 해주고 싶어, 또 왠지 그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더 가슴 아파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번 보통 지난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그 시절에 좋았던 부분, 그리고 또 그 시절에 내가 해냈던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또 우리 고명호 전 동구청장님께서 동구청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일어났던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떠올리시면 어떤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남으세요? 예, 이제 우리 보험 가족들을 위한 이제 보험회관이라든지, 네. 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우리 또 중국퇴직자들을 위한 퇴직자 쉼터,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 시설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대항공원에 가면 대항별 아이들이랑 무리닝 테마파크, 또 주차장, 뭐 남목에 이제 복지관 이제 지금 또 건립도 하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뭐 이제 설도에 가면 소리체험관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가시적으로 이제 사업을 뜨고 또 완공이 되고 또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던 이제 기억들이고, 네. 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또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팠던 게 우리 이제 이웃들이 이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네. 이제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서 구조조정 당해서 직장을 잃었던 그런 가족들을 보는 그러한 마음들은 정말 찢어질 듯이 그러한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발로 이제 회사에 항의도 하고 제가 머리를 2번이나 깎았습니다. 네. 제가 머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럴 정도 같으면은 얼마나 그렇죠. 절박했으면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 단체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 거대한 회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의 한계를 느껴서 항의하는 심정으로 우리 여기 이제 선출직 시구위원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팠고. 저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일산지 마을. 그렇죠. 네. 그날 또 민주평통에서 이제 해외 연수 가는 날인데 네. 저도 사실은 해외 한번 가고 싶어서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시간당 제 기억으로 한 80몇 미리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산지 마을의 쪽으로 좀 낮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물이 다 몰려서 이제 침수가 돼서 네. 제가 가보니까 막 그게 그쪽으로 낮은 쪽으로 또랑물처럼 막 흘러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급한 마음에 양복을 입고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배수구 속에 네. 뭐 이제 낙엽이라든지 비닐봉지 같은 게 이제 혹시 끼어 있는 줄 알고 막 더듬으면서 이제 네. 그래서 거기가 막혀서 예. 넘치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슴까지 이제 차오르는데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 제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 그 회센터 쪽으로 가는 그 제방을 뚫었습니다. 그 장비를 해가지고 뚫고 나서 산지 마을이 이제 침수의 위기를 모면했었는데 그러한 일들 또 로얄 맹선이 또 아주 부실공사로 인해서 경주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흔들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어서 우리 주민들 다 이렇게 소개시키고 또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가게 막고 그걸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억지로 좀 한 셈입니다. 주민들은 뭐 다시 들어가겠다 막 그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이제 경찰까지 불러서 네. 막고 그걸 이제 철거까지 다 시키고 지금 재개발 그러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또 싱크홀이 발생되어서 밤새도록 직원들과 함께 그 현장을 지키면서 네. 수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픈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그렇게 이제 4년 동안 남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사실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또 순간순간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마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결했을 때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그래서 이 공명원한 사람이 이렇게 잘 처리해줬구나라는 또 나중에 만족감도 고마움을 또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우리 또 부인께서는 사모님께서는 그런 배수구에 양복을 입고 들어가서 막 하고 그 양복 냄새나는 양복을 그대로 입고 집에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 때문에 또 가슴도 많이 아프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 양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네.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거 왜 갑자기 냄새가 나지 뭐 이렇게. 예, 그냥 배수구 쪽이니까. 근데 들어와서 네.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나갔는데도 옷에서 냄새가 그래도 뭐 지역을 위해서 다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고 남편에 대한 또 아련한 마음이 좀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새로운 길을 또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선택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또 하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예, 그렇죠.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입니다. 네. 이제 초심, 새로운 길이, 우리가 서울에 갈 때도 여러 가지 길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항공을 이용한다든지, KTX, 뭐, 그런, 뭐, 고속버스, 네. 자율승용차, 이런 길들이 다 다르지만 또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동구의 발전과 또 우리 동구 주민들의 행복이라는 그러한 명제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길을 선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명호 청장님께서는 책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늘 초심을 가지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길을 가든 내가 처음 가졌던, 처음 구의원으로 시작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늘 가지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책 내용에 보면 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심이 필요하고, 둘째는 열심이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우리 고명호 전 노무청장님께서 꼭 하셔야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뒷심이 있어요. 이 뒷심은 제가 볼 때는 본인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뒷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졌던 그 초심이 앞으로도 새로운 길,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길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고명호 전 노무청장님과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인간 고명호도 더 알 수 있는 길이 됐고, 또 앞으로 고명호 전 노무청장님께서 어떤 길을 나가야 할 때 우리가 어떤 힘을 줘야 될지도 아마 이 자리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생활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생활할 영원한 동구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우리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 동구가 빨리 이전의 그런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일이든 제 역할이 주어진다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이러한 출판 기념회에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 또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지켜봐주시고 또 우리 함께 우리 동구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네. 자, 함께 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절까지 올리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큰절이 또 다른 도전에 성공했을 때 또 한 번 드릴 수 있는 큰절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꽃다발, 네, 힘을 내시는 꽃다발을 전달해드리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오시죠. 네. 고명호 전 노무청장님께서 책 제목처럼, 빨리 좀 갖다 주시지. 얘기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제목처럼 가지 않은 길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 가지 않은 길은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고명호 전 노무청장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면 외롭지 않고요. 힘든 길이 힘들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걸어주실 거죠? 네, 그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고명호 청장님께서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자, 모두 앉은 자리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자, 함께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